자, 안녕하세요. 일주일이 금방 지나갑니다. 자, 이번 주, 이번 주는,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부분들을, 그 파일을 마무리 짓고, 또 다른 이야기들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이제 철학의 시작은 곧 전면적인 부정이다. 예, 이것은 새로운 세계의 생성을 기약하는 일이다. 새로운 생성이란 자기주도적 시선으로 세계를 보고 스스로 자기 자신에 나아갈 길을 결정한다는 뜻이다. 그죠? 자, 이게 이제 철학의 시작이다라고 했습니다. 곧 이 철학이라고 하는 필로소피는 필로소피아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비롯된다라고 그랬습니다. 필로소피아, 즉 자기 스스로 내 자신이 내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이 가치관을 만들어서 설정해서 그 가치관대로 나아가고자 이제 하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그런 어떤 측면에서 본다면 결국 이제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이제 고민하면서 스스로의 삶을 얼마나 잘 영위해 나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제 그런 분들이 바로 이제 철학의 시작이 되는 것이고, 철학하는 사람의 마음가짐이다. 는 겁니다.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어떤 이 존재에 대한 어떤 인식들, 이 인식을 하는 순간 우리는 철학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철학하는 사람, 철학자라고 하는 이 부분들도 결국 이제 필로소피아라고 하는 지식에 대한 갈구, 또 지혜를 추구해 나가는 것, 또 그러한 어떤 과정들을 사랑하는 것, 이제 이런 모든 행위들이 결국 철학하는 사람의 기본적인 마인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철학은 어떻게 하는 것이 이제 철학하는 것인가? 철학하는 사람의 마음 자세인가?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다면, 첫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생각을 뒤집어 보는 거죠. 그리고 어떤 현상과 문제를 뒤집어 보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관점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새로운 관점으로 대상을 바라보기, 문제를 바라보기, 그리고 상대를 바라보기. 그죠? 이 부분들. 그래서, 익숙함과 낯섦이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이제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익숙함과 낯섦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중에서 철학하는 사람은 낯섦이라고 하는 어떤 부분에 좀 더 천착을 하고 그런 낯섦에 대한 부분들을 들로 자신의 어떤 생각을 이어가는 이제 그것이 바로 중요한 첫 번째 요소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라고 한다면 의문을 던지는 거죠. 이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의문을 던지고 질문을 던지고 그래서 이제 왜 그렇지? 라고 하는 이런 의문, 호기심, 그죠? 이런 어떤 부분들이 결국 철학하는 사람의 마음의 자세다. 두 번째 마음의 자세입니다.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그래서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때 철학하는 사람의 모습이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하나가 뭐였던가요? 개념화, 관념화였죠. 개념화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라고 하는 어떤 부분들과 서로 연관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정보로 무장한 자아죠. 이 정보로 무장된 자아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고민을 해서 그 문제를 하나의 맥으로 잡아가는 것. 그죠? 스스로의 관점화해 나가는 것.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개념화, 관념화라고 하는 어떤 부분들을 이제 생각을 해야 된다. 그렇다면 뭡니까? 정보로 무장된 자아가 있어야 되겠죠. 정보로 무장된 자아. 정보로 무장된 자아라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결국 우리가 박학, 신문이라고 하는 어떤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 공부라고 하는 어떤 과정 속에서, 공부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음, 이 공부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첫 번째는 이제 넓게 배우라는 거죠. 이제 이 넓을 박자잖아요. 이제 그렇게 해서 자 널리 다양하게 그죠? 다양하게 그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양한 공부를 해야 된다. 그죠? 다양한 공부를 해야 된다. 우리가 최근에 이제 들어서서 이제 문화 콘텐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문화 콘텐츠의 관점이 바로 그겁니다. 예전에는 이제 학문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국문학, 영문학, 그죠? 뭐 철학, 뭐 그다음에 뭐 러시아어과 뭐 이렇게 해서 실제 학과 단위로서 그렇게 이제 이 구역 지어서 이제 늘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박사 들어갈 때도 우리는 이제 국문과를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국문과를 가야 된다. 우리 시대에 이제 교수상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교수를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같은 학교를 나와야 돼요. 같은 학교를 나와야 된다. 같은 학교를 나오지 않으면 제가 무슨 문제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긴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같은 학교를 학사, 석사, 박사 이렇게 꾸준히 쭉 이렇게 외국에 가서 박사 학위를 받지 않는 이상 국내에서 박사를 받게 되면 그 학교, 자기가 나온 학교를 꾸준히 쭉 이렇게 올라가 있는 뭐 진돗개 있잖아요. 진돗개처럼 순종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순종으로 이렇게 가야 돼요. 이제 그렇지 않으면 이 학교 갔다가 이 학교 갔다 하게 되면 제가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선배들이 늘 그런 이야기 했어요. 같은 학교를 다녀야 하고 그리고 이제 과도 이제 같은 과를 한 과로서 쭉 올라가야 나중에 이제 교수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예, 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는 제 머릿속에는 늘 뭡니까? 이 소노모를 파는 걸로 그래서 이제 뭐 하기는 마쳤는데 2000년대 들어서서 세상이 바뀌어 갑니다. 이제 뭐냐면 국문과를 나와서 커뮤니케이션 학과를 가서 또 뭐 어디를 가서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여러 가지를 접하는, 그죠? 그런 어떤 사람들이 더욱더 이제, 어, 인정을 받는, 이제 그런 사회가 된 것이죠. 그래서 다양한 부분들을 배우고, 다양한 측면들을, 우리가 이제 알아가는 것이 오히려 현대사회에서는 더 가치 있는 사람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이제 세상이 참 많이 변했다라고 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결국 이제 박학이라고 하는 측면을 놓고 봤을 때는 넓게 다양하게 그렇게 공부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넓게 배워야 해요. 첫 번째는 아까 넓게 배우는 거죠.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편중되어 있어서도 안 되고,
한쪽으로 치우쳐 있어도 안 된다는 거죠. 그냥 넓게 배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이 신문이라고 하는 거죠. 자세할 신자, 그죠? 자세하게 묻다, 이렇게 되는 거죠. 심이라고 하는, 요 단어가 나오는 거죠. 이 심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면, 바로 요거예요. 신문입니다. 신문. 자세하게 묻다. 자, 자세하게 묻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우리가 철학을 하는 사람, 철학을 사랑하는 사람, 그죠?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야기할 때,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뒤집어 생각하기, 낯섦에 대한 부분들을 했고, 두 번째는 뭡니까? 호기심이 있어야 된다. 이랬잖아요. 호기심에 대한 부분. 이 호기심에 대한 부분들이 질문하고 의문을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항상 이제 고민을 해 나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이제 그래서 각학 신문이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이 신사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신사, 이 신에 대한 부분, 신사예요, 신사. 생각을 신중하게 하는 거죠. 이 신사. 여기에 이제 생각입니다. 이제 생각이 나오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배움이고요. 배움이라고 하는 것. 다양하게 배워야 한다는 것이고, 요 두 번째는 뭡니까? 질문, 을 이야기하고, 의문을 이야기하는 거죠. 질문을 이야기하고, 의문을 이야기한다. 세 번째는 여기 이제 신사, 이제 생각이라는 거죠. 이 생각, 이 생각을 하게 되면 나중에 이제 분별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여기에 명변, 자 명변입니다. 이 분명해진다는 거죠. 자 밝은 명자에 자 명변 이렇게 됩니다. 분별. 이거는 이거고, 저거는 저거다. 그죠? 까마귀는 까마귀고, 까치는 까치다. 그죠? 그것처럼, 옳고 그름이 분명해지는 겁니다. 옳고 그름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자, 여기 명변하고, 그 다음에 독행이라고 하는, 자, 요 부분입니다. 독행은 이제 실천하는 거죠. 실천. 자, 독행인데, 자, 이게 대충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을 가지고 진정성을 가지고 행하는 거예요. 실천하는 거죠. 실천. 자, 실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 행이 되는데, 자, 여기까지는 실제 우리가 옳고 그름에 대한 판별을 분명하게 하고, 그죠? 요 분명이죠. 분명하게 하고, 그 다음에 실행하는 거, 실천하는 거, 여기 됩니다. 그러면 요 뒤에 부분들은 무엇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까? 무엇이 우선이 되어야 하냐면 바로 여기까지 이 세 단계가 지내와야 여기서부터 된다는 거.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자, 요 부분인데 요게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제 넓게 그리고 자세하게 넓게 배우고 자세하게 묻는 이 학문의 과정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겁니다. 그러니까 학문입니다. 학문.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이제 그리스에서 이 우리가 이제 필로소피 이게 이제 그리스잖아요. 그리스에서 이 철학이라고 하는 어떤 부분들을 이야기할 때 결국은 이제 이 동양에서 이야기하는 박학신문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다 같이 고민이 된 거죠. 예, 이 질문을 던지고 다양하게 이제 묻고 그리고 이제 생각을 깊이 하는 이런 가운데 이런 결과물이 만들어집니다. 자, 요게 이제 결과물이에요, 사실은. 이게 결과죠, 이게 이제 결과물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잘하게 되면 결국 여기에 대한 결과는
있기 마련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신사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요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학에서 자, 요 신사에 대한 측면, 신사에 대한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학문의 과정에서 요 5단계로 이야기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5단계입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다시 이야기한다면, 이 철학이라고 하는 필로소피아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뒤집어서 생각하고, 낯섦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어떤 방향에서 또 다른 새로운 어떤 시각으로 사물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과 질문을 던진다고 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생각이라고 하는 어떤 이 부분들, 이 생각이라고 하는 어떤 부분들이 얼마만큼 이제 그 우리들을 이제 음, 나라고 하는 자기 자신의 그 길로 자기 주도적인 방향으로 자기 주도적 세계로 나아가게 하는 가장 중심에 바로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 이 세 가지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 줍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요 세 가지 부분이에요. 요 세 가지. 이 세 가지 부분들을, 자, 이 세 가지 부분들을, 이 동양에서도 주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기 자신으로 당당하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제 첫 번째는 배워야 하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의문을 가져야 하고, 세 번째는 이것을 통해서, 자, 이것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 생각을 통해서, 그 생각을 통해서 하나의 의미로 나아가는 것, 그죠? 바른 삶의 가치로 나아가는 것. 이렇게 할 때 우리는 항상 주도적으로 우리의 삶을 영위할 수가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주도적으로 우리가 세상을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주도적으로 살아간다. 라고 하는 것은 행복이 수반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고민하고 자신의 어떤 생각으로 결정을 해 나가니까 두려움이 없게 되죠. 주저함이 없게 되죠. 그리고 어, 정석적이지 않으니까 어떻습니까? 항상 상쾌하게 되죠. 이제 그러니 우리가 항상 다른 사람의 의견을 따라가지고 이렇게 피곤하잖아요. 그런 피곤함이 없게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생각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더 생각을 가지고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습적인 한 우리는 주도권을 잡고 자신의 삶을 꾸리거나 자신이 속한 사회의 새 방향을 이끌어내기가 어렵다. 맞잖아요. 이제 정석적이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한다면 자기 스스로 정한 삶의 가치대로 살아가는 것. 이제 그런 살아가는 삶이 바로 주도적인 삶이다. 주도적인 삶이다. 종속적인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철학하는 삶은 바로 이 주도적인 시선으로, 자기 주도적인 시선으로 세계를 보고 스스로 자기 자신의 길로 나아가는 것. 자기 자신이 나아갈 길을 스스로가 결정하는 요겁니다. 스스로 자기 주도적 삶이죠. 이 부분이 바로 이제 철학하는 사람의 모습이다. 그 철학은 어렵지가 않아요. 이런 부분들이 바로 철학하는 사람의 모습이고, 요게 바로 철학이다 하는 겁니다. 자, 철학은요, 뭡니까? 지혜를 사랑하는 것이고, 지혜롭기 위해서 그 길로 나아가는 것이고, 그죠?
지혜로움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나아가는 것이 바로 바람직한 철학하는 사람의 모습이다. 바람직한 철학하는 사람이 아니라 바람직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필로소피는 이제 지식을 사랑하는 이렇게 되는데, 자, 지자불은 언자부지였습니다. 뭔가를 아는 사람들은 말하지 않고요. 말하는 사람들은 뭘 모르는 사람이다. 이거죠. 지자불은 언자부지. 자, 요 부분은 노자에 나오는 말입니다. 이 노자에 나오는 말인데 노자 도덕경에 요 말이 나와요. 요 말이 나옵니다. 지자불언, 그죠? 지자불언 언자부지. 지자불언 언자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 지혜로운 자는 불언, 이제 아는 사람은 말하지 않고 말하는 사람은 알지 못한다. 예, 말하는 사람은 알지 못한다. 감각에, 생각에 어떤 구멍을 막고, 그죠? 생각의 구멍을 막고, 그 다음에 이제 욕망의 문, 예, 그 욕망의 문을, 닫아 걸고, 그죠? 닫아 걸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좌자, 예, 좌자인데, 꺾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꺾다, 꺾을 좌자. 그 예민함을 꺾는 거죠. 날카로움을 이제 꺾는 거. 무디게 하는 거지. 날카로움을 무디게 하고, 이제 어지러움, 헝클어지는 것을 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빛을 조화롭게 하고, 그 먼지를 뭡니까? 예, 함께하는. 티끌과 함께하는. 하나가 되는, 이렇게 되는 것이 바로, 현동이라고 한다. 현묘한 합일이 바로 이 부분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로, 불가득이 친, 이제, 불가득, 뭐뭐 할 수가 없다. 얻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친할 수가 없고, 가까이 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성길소자는 듬성듬성이에요. 듬성듬성. 소홀히 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리는 이롭게 내한테 나를 통해서 이롭게 할 수도 없고 해롭게 할 수도 없고 귀함을 얻을 수가 없고 귀하게 할 수도 없고 천하게 할 수도 없으니 고로 천하의 귀한 천하에서 가장 귀하게 되는 것이다. 귀함을 얻는 것이다. 천하에서 가장 귀하다라고 여기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이 현동이라고. 이 현은 가물현자거든요. 이 가물현자. 가물현이는 하다. 그냥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죠? 그래서 너무나 멀어가지고 하나의 점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게 이 현이에요. 예, 그래서 너무나 이제 멀어서, 아득해서, 너무나 여기서는 이제 현묘하다 해서, 현묘한, 것과 하나가 된다. 현묘한 것과 하나가 되는 것이다. 예, 요겁니다. 자, 요 뒤에 있는 이제 이 부분, 이제 요 부분은, 실제 가장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요거예요. 자, 요겁니다. 아는 사람은 말하지 않고, 말하는 사람은 알지 못. 예,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진짜 아는 사람은요, 말로 드러내지 않고, 예. 뭐 좀 안다고, 예, 네, 이거 압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잘 모르는 사람이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말을 하다 보면 어떤 일들에 대해서 이 말하다 보면, 실제 말을, 제대로 할 줄 알아야, 그죠? 알아야 그러니까 말로 이렇게 뭔가를 표현할 줄 알아야 어떤 대상들을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제대로 안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노자가 이야기하는 이 아는 사람은 뭐 말하지 않고 말하는 사람은 알지 못한다라고 해서 이 말을 좀 아끼고 하는 일부분들은 실제 어떤 그 알면서 그것을 이 말로 이렇게 되뇌어서 자꾸 이야기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진짜 아는 사람은 그윽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죠. 그죠? 정말 아는 사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피식이라고 하는 것을 안다. 내가 이만큼 알고 있다라고 했을 때는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말 많이 하잖아요. 그게 드러난 것이죠. 그러나 지혜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과 사실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현상 그 너머에 있는 무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러려면 좀 더 지식을 넘어서는 그 무언가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지식을 넘어서는 그 무언가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자기 스스로가 이 대상을 어떤 그 측면으로 고민하고 사색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뭐 예컨대 이제 도인들 그죠? 염화미소 이제 불교의 염화미소 이런 어떤 부분들이 바로 이거예요. 빙긋이 웃는 그 속에 이 모든 것을 다 수용하는 그죠? 옳다 그르다의 어떤 부분들은 이미 결정 나 있는 부분들도 많습니다. 뭐 옳다 그르다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중요한 부분들이 아닐 경우가 있습니다. 옳은 것이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런 것이 옳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현상적으로 옳다 그르다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그 위에 인간 삶의 어떤 과정에서 가장 바람직한 삶을 우리가 말할 때는 현상적인 옳다 그르다를 극복한 넘어서는 그런 것도 수용할 수 있고 옳다라고 말하는 것도 뒤집어서 다시 봐야 되는 이제 그런 경우도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지식이라고 하는 측면들을 가지고 우리가 안다라고 말하는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다. 그죠? 예, 그런 어떤 부분들입니다. 자, 이게 이제 노자가 말하는 이 부분인데 그래서 이제 진정하게 아는 사람, 도인들, 진정한 아는 사람들은 말을 아끼죠. 말을 아끼죠. 왜? 예, 우리가 말하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현상 속에서 사회 속에서 그것이 결코 옳다라고 여기지 않는 측면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여기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아는 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아는 채. 아는 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우리 뭡니까? 시타르타 이거 있잖아요. 이 책 읽어보라고. 이 시타르타에 보면 벳사공과 이 시타르타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구절이 또 나옵니다. 이 여기 보면 어, 뱃사공이 가진 아주 훌륭한 미덕 중 하나였다. 하나는 귀 기울여 남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남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죠. 이제 여기 보면 바수데바라고 하는 뱃사공이에요. 뱃사공. 이 뱃사공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 한마디 말 없이 조용하고 열린 마음, 기다리는 자세로 자신의 말을 마음에 담고 한마디도 빠뜨리지 않고 들으며 조바심도 내지 않고 또 칭찬하거나 나무라는 일도 없이 그저 가만히
사람이 들어주고 있음을 느꼈다. 이렇게 자기 말을 들어주는 사람에게 고백하는 것, 그 사람의 마음에 자신의 삶, 구도의 과정, 그리고 고뇌를 털어놓는 것이 너무나도 행복한 일로 여겨집니다. 자, 내가 이렇게 살아서,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렇고, 저런 과정 속에서 나는 이것을 생각했고, 이것을 느꼈고, 이것을 깨달았고,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다고 여겼습니다. 라고 이제, 쭉 이야기했는데 그 사람은 그냥 거기 그때 그러시는 거예요. 예. 근데 그렇게 말한 사람이 결국 하나의 문제에 탁 부딪혔을 때 어떻게 나오나? 그죠? 그래서 여기서 시타르타가 이 바수데바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큰 깨달음을 배우는 거죠. 큰 깨달음을 배우게 됩니다. 어, 경청하는 법을 내게 가르쳐 준 것은 강물이고, 자, 바수데바가 말합니다. 당신은 배우게 될 겁니다. 경청하는 법을 내게 가르쳐 준 것은 강물이고, 당신도 강물로부터 배우게 될 것이죠. 강은 모든 것을 알고 있으니 우리는 모든 것을 강물로부터 배울 수 있습니다. 보세요. 당신도 이미 아래로 향해 나아가 가라앉고 깊이를 추구하는 것이 좋은 일이라는 것을 이 강물로부터 배워왔지 않습니까? 부유하고 고귀한 시타르타가 노젓는 사람이 되려고 한다. 자, 이 헤르만 헤세가 추구하는 어떤 부분에도 노자가 말하는 지자불언이요, 언자는 부지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놓여져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강물의 흐름 속에 자연의 이치가 들어있다. 그걸 우리가 제자리에 강물이 흘러갈 때는 어떠고 저떠고 밤의 소리는 더 크고 그것은 뭐냐면 내 내면의 소리를 두 눈으로 보지 않고 이 내면으로 그것을 듣기 때문이고 뭐 아무리 이야기해봤자 그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은 지자는 불언하고 원자는 부지라고 하는 아는 체 하지 않는다. 여기에 대립된 언어, 사사로운 감정, 일비가 아닌 항상심, 늘 한결같은 마음을 지니며 지속적으로 하나의 일에 몰두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철학하는 사람의 마음가짐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마음이 이제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죠. 이 앞서 우리가 이제 세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그 세 가지를 넘어서서 진정하게 알무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제 이 항상 늘 한결같이라고 하는 이 부분들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예, 그래서 관찰과 몰입이라고 하는 이 부분, 늘 한결같이 하나의 문제에 대해서 늘 고민하면서 그런 고민들에 대한 청착이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될 때 귀한 것도 없고 그 성근 것도 없고 친한 거, 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친함도, 그 다음에 이제 뭐 소홀함도, 그 다음에 이로움도, 해로움도, 귀한 것도, 천한 것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항상 이 가운데에 머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바로 이제 어, 항상심을 가지고 늘 한결같이 꾸준히 이렇게 나아가는 모습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을 이제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또 다른 측면에서, 자, 음, 이 자료, 어디 갔지?
여기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이 치에 대한 부분을 내가 이제 요 책은 치유의 숲이라고 하는 내가 쓴 책입니다. 예, 치유의 숲에서 173쪽에 이제 보면, 자, 요 알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뭐 이야기 넣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여헌 장원강 선생의 이제 그 부지암 정사 기문이 있어요. 부지암 정사에 기문이 있는데 이 부지암 정사 기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자, 요 부분 한번 읽어볼게요. 예, 노노의 핵심 키워드는 알미다. 이는 노노의 처음과 마지막 말이 알미고 논어에서 이제 이 지가 알미라고 하는 이 지가 118회 나오니 이 알의 중요성을 알만하다. 그죠? 그중 공자가 자로에게 한 말, 안다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아는 것이다. 자, 이제 지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그런데 자, 여기 봅시다. 알에 대해 이토록 명확한 말이 있을까? 자신이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를 아는 것. 너 자신을 알라 라고 꾸짖던 소크라테스의 말과 다를 것이 없다. 나의 무지를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참 지혜와 진리로 나아가는 출발점이라는 것이다. 예언의 글 중에서도 알에 대한 생각이 나타난 글이 있다. 부지암 중사. 자, 요 부분이 있어요. 요 부분을 뭐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읽어보고 싶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 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제 아는 채 뭐 이런 부분들인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아까 그 자료 그게 이 자료 자, 자, 여흔의 글입니다. 이 부지암 그 정사기라고 하는 이 글을 제가, 딱 보는 순간, 이야, 정말 대단한 글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요 치유의 숲이라고 하는 책에서 내가 이 여흔을 이야기하면서 이 부지암 정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 볼까요? 자, 아는 것은 있는 데에서 연유하고, 알지 못하는 것은 없는 데에서 연유한다. 자, 우리가 안다라고 이야기할 때, 눈앞에 있는 현상을 보고, 배웠을 때, 우리는 그것을 안다. 이렇게 하잖아요. 현상을 보고, 여기서 내가 손가락이 있으면, 저기 손가락이 있네? 그걸 아는 거죠. 그런데, 알지 못하는 것은 없는 데에서 연유한다. 그러므로 있으면 알고 없으면 알지 못하는 것이 떳떳한 이 지인이 혹 있는데도 알지 못하여 본래 없는 것과 다름이 없다면 이는 바로 알지 못하는 자의 잘못이다. 자, 있는 것과 없는 것. 자, 없는 것은 모르는 게 당연하죠. 그죠? 그런데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없는 것인 줄 이제 알게 이제 없다는 것으로 이제 되면 그거는 잘못이라는 거죠. 있는 것은 있는 대로 우리가 인식을 하고 파악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만이 아는 것이다. 자, 그럽니다. 자, 여기 여호는 없는 것을 모르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죠? 있는데도 알지 못하는 것이 잘못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호는 출발선에서 눈에 보이는 현상을 우리는 제대로 파악하자. 이 이야기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을 제대로 파악하자. 있는 것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안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있는 것을 있는 대로 아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있는 것을 있다고 하고 없는 것을 없다고 하는 것에서부터 있는 것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고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그죠? 이런 부분들을 눈과 마음과 생각으로 미루어 가지 않으면 제대로 알 수가 없다. 이 이야기입니다. 자, 첫 번째는 눈에 드러난 어떤 현상을 제대로 이제 아는 거죠. 예, 결국은 이제 관찰과 몰입을 통해서 눈에 들어와 있는 것을 제대로 파악할 수 아는 것. 이제 이런 게 알미에 있어서 첫 출발점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요게 이제 첫 출발점이다. 자, 두 번째, 그러면서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 중에서 나쁜 것이라 하고, 알지 말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 중에서 좋은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는 알지 말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잘된 거죠. 잘된 알미라는 거죠. 반드시 알아야 될 부분들을 알지 못할 때 우리는 그것을 나쁜 것이다. 알지 말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 중에서 좋은 것이다. 그래서 이제 알지 말아야 할 것과 알아야 할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을 마땅히 알아야 알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이러는가? 자, 기이한 재주를 부리고 지나치게 공교로운 일과 사사로움을 경영하고 이익을 도모하는 방법으로 무릇 세상에 잡되고 잘질구라한 일이 있는 것이다. 자, 그죠? 암 중에서 도둑질 하는 것을 안다라고 하고, 다른 사람 등쳐먹는 것을 배우려고 하고, 그죠? 우리는 그것을 몰라도 되죠? 알 필요가 없죠? 그죠? 거기에서 이제 알에 대한 좋은 암과 나쁜 암이 나오는 겁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예언이.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은 모르게 되면 그건 잘못된 거죠.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은 알아야 돼요. 그런데 몰라도 되는 부분들은 몰라야 된다는 거죠. 몰라야 되는 부분은 몰라야 된다. 나쁜 거는 배우지 마라. 라고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이라고 이러는가? 천지, 인물의 성과, 상광오륜, 그죠? 오상, 뭐 이런 어떤 부분들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된다. 그래서 눈과 귀와 입과 코를 지니고 지각을 갖추고 있는 인간이라면 당연히 자, 이 부분들은 자연의 현상을 파악해야 되고요. 그죠? 어떤 대상이 일어나는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도 분명히 알아야 되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알아야 하는 어떤 과정 속에서는 분명히 우리가 인지해야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자, 그래서 요 이제 여원 선생은 알아야 될 것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고 몰라야 되는 것은 몰라도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알아야 되는 것과 몰라야 되는 부분들을 우리는 구분할 수 있는 것. 그죠? 그것이 바로 바른 알미다라고 하는 그 부분들입니다. 자, 그래서 뭐 노자의 지자불언이요 원자부지라고 하는 이 부분들은 어찌 보면 이제 유학에서 이야기하는 현상과 현상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알아가는 어떤 과정들, 그런 어떤 부분들과는 좀 더, 어찌 보면 이제, 한 단계 나아가는 어떤 부분들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어찌되었건, 이제 우리가, 아는 채 하지 말고, 관찰과 몰입을 통해서, 결국 이제 하나의 중요한 의미들을 파악하고, 인식하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가는 것. 이런 부분들이 결국 이 알을 사랑하는 어떤 과정들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런 어떤 부분들을 이제 함께 고민하면서, 함께 이야기하면서, 같이, 이제 나아갈 때,
철학하는 사람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좋은 어떤 측면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인간의 존재 방식을 놓고 볼 때 자연적인 존재이냐, 문화적인 존재이냐, 사회적인 존재이냐라고 하는 이런 어떤 부분에서 사람이 이제 나누어질 수가 있겠죠. 이제 그래서 자연적, 문화적, 사회적이라고 하는 이제 이 부분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로서 살아가는가. 결국은 자연적 존재로서도 문화적 존재로서도 사회적 존재로서도 다 함께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이제 그래서 만물과 나라고 하는 어떤 관계망 속에서 조화로운 인간으로 함께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어떤 부분들이 결국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속에서 관계와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주도적인 삶입니다. 주도적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스스로가 스스로의 나아갈 길을 결정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철학하는 사람의 모습이고 바른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자, 이 부분이 이제 필로소피라고 하는 필로소피아라고 하는 요 부분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부분들입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필로소피아라고 하는 부분은 에 대한 얘기를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